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제거했다는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공수처 출범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주제 일단 만나볼 텐데 오창석 평론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공수처 출범. 네, 일단 1996년이죠. 참여연대가 여야 의원 151명 그리고 시민 2만 명과 함께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부패 방지법이었고요. 그것을 이제 전담할 기구를 이제 공수처라고 명명을 했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수사 부분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전담 마크할 부서를 새로 만들었다라는 점 하나와 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의 기소권을 나눠서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구가 탄생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대상 범죄와 수사 대상은 일찍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좀 나눠서 볼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 범죄, 수사 대상. 예, 일단 공수처 법에 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뭐 일반 검찰처럼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무원 관련된 범죄입니다. 뭐 예.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이런 공무원 범죄가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된 또 뇌물죄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쪽에서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했었던, 특검이 열심히 수사를 했던 뭐 예를 들면 뭐 수뢰죄라든지 뭐 알선 수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횡령이나 배임 그리고 뭐 범죄 수익 은닉 이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다 이제 수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상 자체는 아마 우리 사회의 뭐 지도층 인사를 다 총망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위로는 대통령부터 대통령, 뭐 대법원장, 뭐 국무총리 등등등 해서 뭐 경무관 이상 경찰이라던가 군 장성이라던가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도층 인사들의 이 수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첫 출근 모습이 저희 취재 25년 된 과정에 들어왔어요. 들어보실까요? 정식으로 실행이 이제 시작되어서 제가 이제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대적인 과제인 동시에 국제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3년에 우리나라가 UN 반부패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비준해서 발효가 됐는데요. 반부패 기구를 설립을 못해서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제 유엔에서 요구가 되는 지금 국제적인 과제도 이행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첫 업무는 혹시 뭘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질문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청문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차장님 인선, 그다음에 이제 수사처 검사, 수사관 적어도 2달은 걸릴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공고하고 그다음에 서류 전형하고 이제 면접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열리고 하면 적어도 2달은 소요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새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지금 시점하고 2달 후가 수사의 진행 정도나 지금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판단하는 게 맞고 지금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 다른 부분은 제가 취임사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임사 내용을 저희가 이제 다 공개를 해서 드릴 거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진욱 공수처장의 첫 출근길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짧은 답변으로 답을 줬는데요. 공수처 출범의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동시에 저희도 지금 이제 이 대담 시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수사 대상 1호 수사 대상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건 뭐 아주 많이 나온 이슈이긴 합니다. 질문이긴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차장도 인선해야 되고 수사처 검사도 뽑아야 되고 수사관들도 뽑아야 되고 약 2달간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거를 얘기하기가 지금 이른 시점이다. 그래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사 대상과 관련한 부분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다 정도로 일축을 했습니다. 첫 출근길을 만나봤고요. 저희가 대상 범죄나 수사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막 짚고 있었는데 이제 첫 출근길을 연결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게 뭐 사실 대상 범죄가 있어야 수사 대상이 특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워낙에 너무 많은 이제 그런 예상들이 언론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냥 두 분께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첫 번째 수사 대상은 글쎄 이게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막 행정팀이 꾸려져서 그러니까요. 예. 부처가 이제 설립이 돼서 지금 어떠한 부처의 형태가 될지 지금 수사관 40명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력도 이제 25명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서 1호가 누구일지에 대해서 유추하는 작업인데 예, 예. 이 유추가 명확해지고 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수사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허울 없이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팀이 꾸려지고 난 후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이 말했듯이 3월 정도, 4월 정도는 되어야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팀이 꾸려질 것이고 이 공수처가 첫 출범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예. 지금 모두 새로운 사람들로 꾸려집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수사에 깊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거창하게 출범을 했는데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수건 사업처럼 시작이 됐는데 과연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호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할 텐데 누가 되는 1호가 되면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예. 또 함부로 또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네. 저는 뭐 한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라고 야당 측의 이제 국회의원들도 질의를 하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했지만 검찰총장이 1호로 된다라는 것 자체는 그런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의문에 현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공수처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차장 인선도 있고 아무튼 그 지금 남아 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사람 뽑는 일이죠. 근데 차장 인선부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들도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이슈 삼아서 여야 간의 갈등 사안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누구를 차장으로 뽑아야 되는지가 예. 문제입니다. 뭐 제일 첫 번째로 고려돼야 될 게 이제 정치적 중립성일 것이고요. 이 김진욱 처장 같은 경우에도 그 중립성에서 좀 자유로운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차장도 마찬가지인데 예.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게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수사 능력을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에 또 방점이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러다 예. 보면은 특수부 출신 검사를 앉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사실 검사 출신이 오게 되면 또 좋은 점도 있죠. 하지만 이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검찰과의 절연 관계, 단절을 하면서 새로운 수사 형태를 만들겠다 예. 라면서 이제 출범을 한 거기 때문에 꼭 이 검찰 출신이 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전반적으로 수사 상황을 지휘를 해본 판사라던가 아니면 검찰과 치열하게 다퉜던 변호사 출신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장이 차장이 누구로 결정이 되고 나면은 예.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을 뽑아야 됩니다. 이제 공수처 검사들은 25명으로 돼 있는데 이제 차장과 처장을 빼면 23명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검사들에서도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겁니다. 예. 뭐 일각에서 야당에서는 지금 뭐 특정한 단체 출신을 뭐 대거 공수처 검사로 밀어넣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우려 섞인 것도 있는데 예. 어쨌거나 이 공수처 자체가 잘 되려면은 예.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뭐 그런 점을 이제 고려를 할 때는 검사들 뽑는 데 있어서도 아마 정치적 중립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요건 중 하나로 그 작동을 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수사관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사건을 선별해서 이첩을 받을 것인지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호 사건이 뭔지 예. 뭐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야 돼서 예.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 뭐 2달, 3달 요 정도는 지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뭐 차장에 대한 부분은 뭐 특수부 검사도 거론이 되고 있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 경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이 지적을 받아왔고 문제 삼는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런 것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검사 출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실무형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경력이 수사한 경력이 많이 없습니다. 연구관 경력 뭐 10년, 판사 2, 3년 정도 있고요. 조폐공사 특검팀에서 잠깐 수사했기 때문에 나머지 수사 경험 전무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장이 실무형 차장이 인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야권에서는 실무형 차장이 들어와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선 많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나 차장 인선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인선하지 않을까. 결국은 차장은 처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 장치가 또 하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가 듣고요.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큐브에 이어서 이슈 큐브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